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독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 있는 문장 배열하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I네요. 그래서 나는 will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그래서 뭘 할 거래요. 뭘 하냐면 lay 한다고 합니다. lay라는 것은 뭔가를 눕혀놓거나 바닥에 놓거나 혹은 바닥에 뭔가를 깔아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냐면 the blanket을 놓는다고 하네요. blanket은 뭔지 아시나요? blanket은 담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요니까 담요를 깔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는 깔 겁니다. 무엇을? the blanket. 담요를.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추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까는지 전치사 on을 사용했네요. on the sofa네요. 그래서 소파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앉는 소파. 그래서 소파 위에다가 blanket 담요를 깔아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요를 왜 까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네요. in case.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in case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경우에 혹은 뭐뭐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in case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경우를 대비해서 깔아놓냐면 you get cold. 그런데 주어가 이렇게 사람인 경우 you get cold 하면 사람이 차가워지다 라는 뜻이 아니라 감기에 걸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가 감기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담요를 깔아 놓을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문장은 여기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in case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을 한 번 더 써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눈에 점점 익어지시죠?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I did not으로 시작합니다. did not 하면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뭘 안 했냐면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이니까 did not이 붙어서 이해하지 못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할 때는 don't를 사용하는데 과거라서 did를 사용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I did not 하면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뭘 못했냐면 understand.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뭘 이해하지 못했는지 what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what이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가 said. say의 과거형이죠. 말하다.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and를 통해서 한 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주어 생략됐죠. I가 주어 생략하고 바로 동사 나옵니다. had to ask. had to 또 나왔네요. have to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었습니다. 뭘 해야만 했냐면 ask him. ask는 묻다 혹은 부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뭘 부탁했냐면 to repeat. repeat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반복했냐면 himself. 여기에서 이렇게 himself가 쓰여진 것을 보니까 그가 했던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달라고 ask. 부탁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연 what이죠. 문장 안에서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멋진 명언이 되겠습니다. he who로 시작하네요. he who 이렇게 사람 뒤에 갑자기 who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관계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관계사는 어떻게 해석해라? 앞에 있는 단어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has a why. why가 명사로도 이렇게 쓰이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why 하면 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why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why는 이유라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has, 가지고 있는 사람. 뭘 가지고 있냐? why를. why라는 건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가진 사람. 뭔가 이상하죠? 그냥 이유를 가진 사람이 뭘까라고 하는데 뒤에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to live. live는 살다죠? 그래서 살려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게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지금 주어가 그는 어떤 사람인지 이만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는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은 can bear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bear라는 것은 견디다란 뜻이에요. bear.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뭘 견딜 수 있냐? almost anyhow. almost anyhow라면 anyhow가 붙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낯선 표현들이 많죠.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 때 사용하던 이 why라든지 이렇게 anyhow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 때 쓰이던 방식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이렇게 why는 이유, how는 방식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로도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look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동사로 시작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 그렇다면 look은 뭐죠? 봐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게 어떤 식으로 보라고 하냐면 deep into nature. deep이라고 하면 깊이라는 뜻입니다. 깊이 좀 봐봐. 그런데 어떤 것을 보냐면 into nature. nature는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o라고 하면 안쪽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안을 깊이 봐라 이런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and then 하면 그리고 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d then 그리고 나면 you will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래요. 뭘 할 수 있냐?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너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뭐를? everything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단어 하나가 더 나왔네요. better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문장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도 역시나 멋있는 명언이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the talent입니다. 우리가 배우들을 부를 때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탤런트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재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은 어떤 재능이냐면 being happy해질 수 있는 재능이래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재능은 is 뭘 하면 되냐? appreciating 하면 된다고 해요. appreciate 아시나요? appreciate가 아직은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늘 thank you라고만 하는 그 감사하다는 뜻 있잖아요. thank. 그게 우리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많이 여기고 있는데 이 appreciate도 정말 많이 쓰이는 뜻이에요. 고맙다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ppreciate 하면 감사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자리가 명사 자리라서 ing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인데 감사는 것으로 품사가 명사가 됐네요. 행복해지는 그 능력은 바로 뭐냐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한 단어 더 써줬습니다. and 접속사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liking이라고 하네요. like는 뭐죠? 좋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시나 ing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like에 ing가 붙어서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래요. 근데 뭘 감사하고 뭘 좋아하는 것인지 뒤에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what이 나왔네요. 아까 배웠던 그 what이 또 등장했습니다. 역시 배웠던 거 써먹어야죠. what이 질문이 아닌 경우는 뭐라고 했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have 가진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진 것에 대해서 appreciate 감사하고 liking 좋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재능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문장이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instead of라고 해서 무언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instead of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뭐하는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하는 것 대신에냐면 what you don't have 역시나 여기 what은 뭐다?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you don't have 하면 너가 가지지 않은 것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지 않은 것 대신에 너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재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정말로 꼭 알아야 될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요. 역시나 요거 appreciate라는 감사히 여기다 라는 뜻과 여기 what 두 번 나온 거 있죠. 그래서 what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랑
what은 문장 속에서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instead of 뭐뭐인 것 대신에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하는 것 대신에다 what you don't have, 네가 가진 것 대신에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장 배열하기 연습도 해볼까요? 오늘 문장 배열하기 연습은 접속사 when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when과 의문사 when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문사 when 하면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접속사 when으로 쓸 때,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when이 질문이 아닐 때는 뭐뭐 할 때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when이 뭐뭐 했을 때라고 쓰이는 그 접속사로 쓰이는 when에 대해서 오늘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한글을 보니까 우리는 행복할 때라고 해서 여기 때 있죠. 요 때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우리는 웃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한국어로는. 근데 이걸 영어로 도대체 어떻게 배열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행복할 때 우리는 웃는데요. 자, 일단 시간에 대한 힌트를 앞에 써줘도 되고 뒤쪽에 써줘도 되는데요. 우리는 앞쪽에 먼저 우리는 이 한글 순서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우리는 행복할 때라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 그런데 영어는 이 때라는 접속사를 먼저 앞에 써줍니다. 이렇게 때. 근데 뭐 할 때냐면 우리가 행복할 때래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야만 합니다. 때인데 언제? 우리가 행복할 때. 그때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주어죠. 또 두 번째 문장에 주어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웃습니다. 영어는 시간의 힌트를 앞에 줄 때 접속사 때를 먼저 사용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배열을 해볼게요. 요 때라는 단어가 뭐죠? when이죠. when이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hen을 먼저 써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어 동사를 쓰면 되죠.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쓰면 되겠네요. 주어는 우리죠. we. 그리고 동사는 행복하다는 건 행동이 아니니까 비동사 써줘야죠. 그래서 비동사 when we are 그리고 행복하다는 단어인 happy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when we are happy 하면 시간 힌트를 먼저 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웃냐? 행복할 때 웃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힌트를 앞에 주었기 때문에 뒷문장과 구분을 해줘야만 돼요. 그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 요 쉼표입니다. 요 쉼표를 꼭 써주셔야만 돼요. 앞에 시간의 힌트를 먼저 주면요. 그 다음 우리는 웃습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we를 앞에 써주고 주어를 당연히. 그 다음 동사죠. 동사는 웃다라는 동사 아시나요? 요 laugh가 웃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렇게 써주면 우리는 행복할 때 우리는 웃습니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행복할 때라는 요 부분을 영어에서 이 부분을 뒤쪽에 배열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장 뒤에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우리는 웃습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할 때. 이렇게 써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줄 때는 쉼표를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we laugh. 우리는 웃습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할 때. 이렇게 써줘서도 앞에 거랑 똑같거든요. 본인이 시간의 힌트를 앞에 주고 싶으면 앞쪽에 쓰면 되고 시간의 힌트를 뒤쪽에 주고 싶으면 이렇게 when부터 시작하는 문장을 이렇게 뒤쪽에 써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 조금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는 또 뭐 한다?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어 어순으로 먼저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때가 먼저 와야죠. 그래서 때가 먼저 써줍니다. 때. 그 다음 주어는 뭐죠? 우리는 어떻다? 기분이 우울하다. 우리 기분이 우울하다네요. 그럴 때 어떡한다? 우리는 주어 또 나와야죠. 우리는 동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주어 다음 동사인 짓습니다가 먼저 나와줘야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표정? 우울한 표정. 요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완전히 영어랑 한글이 너무 다르죠. 이게 어순이 그만큼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럼 역시나 때가 먼저 와야 되죠. 때 어딨죠? when? 여기 있네요. when. 우리는이니까 we가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냐면 우울할 때. 우울하다는 건 feel
down이라고 합니다. down이라는 게 뭔가 아래쪽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기분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으로 기분이 우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we feel down 하면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는 뭐 한다? 짓습니다. 우울한 표정을. 그래서 우리를 역시 주어 먼저 써줘야죠. 자, 근데 짓다, 표정을 짓다가 영어로 동사는 make를 사용합니다. make. 그 다음 우울하다는 표정을 영어로 아시나요? 우울하다는 표정을 a long fa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한 표정을 지을 때 영어에서는 얼굴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long face 하면 우울한 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e a long face 하면 우울한 표정을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en we feel down, 우리가 feel down, 우울하게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make,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표정? long face, 아주 긴 얼굴, 긴 얼굴이 뭐다?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라는 의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 문장도 앞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우울할 때라는 문장을 이 문장 뒤쪽에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거든요. 우리는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분이 떨어질 때. when으로 시작되는 지문을 뒤쪽에 이렇게 배열해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시간을 강조하고 싶으면 앞쪽에, 혹은 시간을 뒤쪽에 배열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은 당신이 슬플 때는 똑바른 자세로 서보아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뒷문장이 명령문이라는 걸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번에 한글 배열 없이 바로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슬플 때를 영어로 이제 먼저 써보세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죠? 우리는 때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when을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슬프다라는 뜻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you죠, you. 그래서 당신은 you고, 슬프다, 우리가 앞쪽에서는 down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슬프다는 표현으로. 그런데 unhappy라는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형용사니까 동사는 뭘 써야 된다? 행동이 아닌 비동사를 써야죠. 그래서 when you are, 너가 어떨 때? unhappy 할 때. unhappy는 뭐다? 우울할 때. 이제 쉼표 써야죠. 어떻게 해라? 이제 명령문입니다. 똑바른 자세로 서보아라. 서보아라래요. 근데 어떻게 서라? 똑바로 서래요. 일단 서보아라가 명령문이니까 쓰다가 뭐죠? stand up이잖아요. stand up. 똑바로 서래요. 똑바로가 영어로 뭐냐면 stra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nd up straight 하면 똑바로 서라 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you are unhappy, 너가 unhappy 할 때, 행복하지 않을 때는 stand up, 서봐라. 어떻게? straight, 똑바로 서봐라, 이런 명령문인데요. 역시나 어떻게 써도 똑같다. 요 when 요쪽에 있는 요 부분을 문장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배열해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명령문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straight up straight, 똑바로 서. 언제? 너가 unhappy 할 때. 이렇게 써주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앞에 써도 되고 뒤쪽에 써도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제가 문장 배열하는 연습에서 when 접속사를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연습이 한 번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제 영상도 보시고 또 평소 때 본인이 문장을 사용해 보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when 주어 동사를 먼저 시간의 힌트를 주고 나서 뒤쪽에 뭐뭐 할 때 본인이 뭐뭐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장을 배열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영어는 이렇게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연습도 많이 해보고 반복을 해보아야만 영어는 자신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